올 들어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산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에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태풍의 예상 강도와 이동 경로,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해수면에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모은 채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기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수준. 이동을 하면서 최대 풍속 초속 54km가 넘는 초강력 태풍으로 다시 세력을 키웠다가 제주도에 근접하는 시점에는 최대 풍속 시속 50km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람은 물론 큰 바위를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기입니다. 태풍의 반경도 400km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타이완 타이베이를 거쳐 제주도 해상을 지난 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단 고기압의 강도 변화 등에 따라 이동 경로가 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등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5일 오후, 부산은 6일 오후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미 비바람이 시작됐는데 4일까지 제주도에는 300m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남 남해안 접근 시 강도는 매우 강에서 강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큰 비 피해를 입힌 루사, 가장 큰 바람 피해를 입힌 매미를 합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침수 피해와 유리창 파손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붕괴와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시시각각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화하는 만큼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모든 태풍은 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우선 올해 11번째 태풍으로 기록된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라오스의 국립공원 명칭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정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인데요. 그러다가 지난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름을 순번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 140개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한 해 태풍이 25개쯤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쓰는 데에는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나 매미처럼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 국가에서 제명을 요청해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출한 태풍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수리개로 대체됐습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꽃,
상징물 등을 태풍 이름으로 붙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국민 공모 등으로 이 이름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대산공단에서는 다양한 위험 물질이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위험 물질이 이동 중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늘 불안한 상황인데요. 네, 서산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달리는 위험 물질의 정보를 공유해서 사고 예방과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의 한 도로에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이 유출된 건 지난 2019년 대산공단을 출발한 탱크로리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서산에서 이런 사고는 최근 3년간 7건이나 일어났습니다. 50여 개 기업이 들어선 대산공단에 석유화학공장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으로 위험물질을 실어 나르는 차량은 하루 평균 500여 대에 달합니다. 대산공단으로 향하는 길목 교차로입니다. 각종 석유화학 물질을 실은 대형 트럭이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큰 차량들이 2차선으로 많이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1차선하고 2차선을 같이 점유를 해버리니까 사고 났을 때 유해물질이 많이 이제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산시가 지자체론 처음으로 한국교통공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단은 전국 위험물질 운송 차량 12,000여 대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단지를 오가는 차량의 정보를 서산시와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에 어떤 물질을 실었고 그 위험물질 차량이 서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서산 주요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운전자는 물론 위험물질의 종류와 이동 경로까지 알 수 있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됩니다. 위험물을 항상 안고 살아갔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 이와 함께 소방,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사고 대응력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고대면 당진포 삼리와 옥현리 경계에 있는 비료 공장에 쌓인 가축분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4,000여 평 규모로 운영을 이어왔는데요. 분뇨 등 폐기물이 비료 생산시설 외에 옥 외에 적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료 공장은 지난 2018년 가축 분뇨 외에 음식물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버린 것이 밝혀졌으며 이 외에도 장부 거짓 기재, 가축분 퇴비 염분 초과 검출,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제조,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 무단 반입 등으로 당진시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청으로부터 대표자 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쌓여있는 가축분 등의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요. 현재 운영자 정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장 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진시의 연락은 모두 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가축분 등의 폐기물이 주민들이 오가는 마을 안길로 넘쳐 흐르고 있으며 대호호까지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당진포 삼리 손계원 이장은 비가 오면 가축분 등 폐기물이 마을길로 내려와 주민들이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라며 당진시에서 예산을 세워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가능하다면 퇴비로 사용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비료 생산업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구할 것과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에게 지속해서 휴업과 폐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순간 졸음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 중침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상 운행 중인 차량들의 통행 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선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선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논산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요.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가 앞범퍼 부분을 충격합니다. 오토바이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건데요. 도로교통법상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6월 당진의 한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인 암행 순찰차 전방에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포착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피해 두 번째 신호 역시 무시하고 달리는데요. 빠른 검거 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운전에 있어 가장 기본은 신호를 지키는 것입니다. 본인과 타인 모두를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최근 홍성현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거나 윗옷을 벗은 채 장난을 치는 모습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장회의에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겨 속상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즉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8,488억 원의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재정 규모는 당초 9조 7,452억 원에서 10조 5,940억 원으로 8.7% 증가했습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을 비롯해 도민 안전과 관련된 재난 대응, 방역 의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주요 사업과 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449억 원, 제5구호기금 전출금 435억 원, 충남형 농촌주거단지 조성 90억 원 등입니다. 추경안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이동량이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주요 축산시설에 대해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에 나섭니다. 또 고향 방문객들의 양돈 농가 방문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충북, 경북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또는 위험 지역에 돼지 반출입도 금지해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결성읍성 정비사업 중 동문지 물류 건립의 최대 난제였던 현상 변경 심의가 충남도 문화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류 건립을 위한 현상 변경 심의는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군은 예산 확보를 거쳐서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기념물 제165호인 결성읍성은 조선 문종 원년에 축조돼 백제시대에서 근현대에 걸쳐 행정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유적지인데요. 군은 2017년부터 28억 원을 들여 전망대와 숲문화공원 조성, 동문지 성곽 정비 등 결성읍성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